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오늘 시황과 전략에 대한 방송, 화요일에 만나는 시황과 전략에 대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이제 한번 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큰 폭으로 또 한번 밀려가지고 수목금 밀렸죠. 수목금 밀려가지고 델타 변이에 관련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밀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델타 변이는 오래가는 시나리오는 아닐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게 되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영국의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영국의 사례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아무튼 백신 접종을 국내도 영국만큼 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영국의 주간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급증한 건 사실이에요. 델타 변이가 창궐하고 나서. 근데 사망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건 여전한 사실이고요. 치사율도 기존의 코로나 알파 대비해가지고 델타가 치사율이 0.1%니까 1.9%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 19분의 1밖에 되지 않으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백신 2회 접종 시 델타도 입원 예방 효과가 화이자가 96%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그런 성과가 백신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보급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요것 또한 지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차후에 나오는 어떤 변이가 발생해가지고 변수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주식시장도 이미 계산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백신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브릭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너무 이 부분 때문에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델타가 자꾸 퍼지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쫄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고 나니까 많이 쫄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도 오빠야 쫄았지? 쫄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이제 요렇게 푸닥거리가 일어나게 되면 개인들이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고요.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반등시 매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반등시 매도 얘기 나오는데 쉽게 매도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먼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쉽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되냐? 제가 이 주식시장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한번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국내 시장이 가장 강했던 것은요, 작년 10월 말부터 11월로 돌았을 때가 이제 가장 강했죠. 11월, 12월다가 12월. 요때도 강했지만 코로나 창궐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연준이 회사채 매입도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요때도 강했지만 요때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10월 넘어가면서 11월로 넘어갈 때. 근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 그림이거든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지 이해가 쉽겠네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지겹게 만들어 놓고 주가 빼놓고 이제 돌리는 게 주식이에요. 별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빼놓고 음봉으로 떨어놓고 종가가 이제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최대한 공포감을 만들어 놓고 올려요. 11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갭도 떴겠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등시 매도로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빠집니다. 빠질 것처럼 움직이지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제 뒤돌려차기라고 해가지고 돌려까기가 들어오거든요. 이 돌려까기를 하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아주 오랫동안 쌓였었던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손바뀜이 발생하죠. 오늘 이제 수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 어제 8
1,000억 정도 사주고 오늘 7,000억 또 사줬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사주면서 또 코스닥 외인들 사주면서 개인만 파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손바뀜이 발생해요. 여기서 또 한 번 치게 되면 더 많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매도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전히 시장은 상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상방이냐? 이거예요. 왜 시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저축률이에요. 미국의 저축률이 원래 7% 정도 보여주다가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고 나서 이게 30%대까지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저축률이 줄어들고 다시 또 이제 시장에 돈풀어대기 시작하니까 지금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 색깔 친 게 이제 노란 색깔이 코로나 이후거든요. 어마무지한 지금 저축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부러져 나온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뭐 제조업, 뭐 서비스업 뭐 다 떠나가지고 엄청난 실적 호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여전히 ING라는 거예요. 상반기에 뭐 병목헌상이라고 해가지고 반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또 해외여행도 진행되고 뭐 엄청난 소비 시즌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는 뭐 제조업이 좋았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서비스 좋아지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여기서 뭐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여전히 계속 상반 쪽을 보셔야 된다. 아직까지 주가에 녹여야 되는 실적 호전의 흐름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유동성이에요. 돈은 돈대로 불어나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왜? 언젠가는 금리 인상 시기가 오기 전에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이니까 유동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주식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뉴욕 증시서 32조 원 순매수, 개미들의 매수세가 7년 내 최대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은 여전히 상방을 보는 것이 맞는데, 근데 우리 24시 클럽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좀 빨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비 시즌이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들 뭘 사시겠어요? 예.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습니다. 신흥국이 있어요. 어느 쪽에 소비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선진국이 백신 보급도 빠르다 보니까, 보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그 속도도 빠르겠죠. 경제의 정상화도 빠를 것이고 보복적 소비의 뭐 움직임도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경 소비 관련된 것들을 제가 항상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거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근데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구매 욕구가 많아지죠. 배터리는 대한민국 거 다 쓰니까. 전 세계 어떤 자동차가 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배터리 쓰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어차피 전기차로 판때기는 바뀌고 있는 구조에서 대한민국 배터리 관련된 기업도 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가전이나 전자기기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물량이 제대로 안 풀렸는데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그쪽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 뭐 반도체도, PCB도, MLCC도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IT,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IT 전방위적으로도 뭐 선진국경 소비 트렌드에, 보복적 소비에, 펜트업에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쪽도 좋을 겁니다. 참 많이 좋은데, 길게 본다라고 하면 해외 시장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리고 서비스 지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겠죠.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주가는 그것도 선반영하려고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것들도 좋을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보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24시 클럽은요,
지금부터 전략을 조금 달리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양극재, 뭐 동박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갑이 될 것이다. 폭스바겐이 노스보트를 통해 가지고 뭐 배터리를 찍어내던 BM이, 테슬라가, 뭐 벤츠가, 뭐 도요타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자체 배터리 산업을 진행하던 기간은 참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튼 진행을 하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배터리 소재, 대한민국 배터리 부품, 대한민국 배터리 장비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우리가 가장 잘 만드는 거 이런 것들로 계속 수요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예상했던 겁니다. 2021년도 이 회색이 양극재 수출 금액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실적은 계속 좋다는 거예요.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동박도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다 예견을 하고 이제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어요. 뭐 24시 클럽 하면 에코프로 BM 유명하죠. 2019년도 4만원, 5만원 때부터 우리가 투자를 해왔고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SKC도 2019년도부터 3만원, 4만원 때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 16만원까지 왔으니까 이거를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물량을 줄이려고 해요. 다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쪽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지금은 전혀 매력이 없는 거. 에코프로 BM이나 SKC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2차전지 뭐 소재 대장주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을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공략을 진행하려고 해요. 과거 에코프로 BM 4만원, 5만원에 있었던 시절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었죠. SKC 3만원, 4만원에 있던 그 시절에 있던 이 종목들처럼 소외받고 있는 것들. 그때 ESS 화재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안 봤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제 이거를 사모았어요. 역발상 전략으로. 분명히 2차전지 시대는 올 것이고 소재 쪽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받고 이렇게 큰 수익을 냈던, 어떻게 보면 ESS 화재가 우리한테 기회가 된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처럼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아마도 B2C, 우리가 이제 B2B 산업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기존에 뭐 에코프로 BM도 B2B죠. 기업 간의 거래. 여기서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 삼성 SDI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고, 뭐 SKC 동박은 어디로 들어가냐? 뭐 LG화학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중간재 기업의 소재 땅 기업들을 많이 봤다라고 하면, 지금 보는 것들은 B2C 기업을 보려고 합니다. B2B도 포함이겠고요. 뭐 이런 쪽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내년도예요. 우리는 항상 먼저 땡겨서 보잖아요. 24시 클럽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요걸 보는데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좀 최근에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뭐 최근에 뭐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것들 종목은 다 봤어요. 6월 7월달 한 10개 기업을 이제 요쪽 다 포함이겠죠. 여행도 포함이겠고, 요쪽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기업 탐방을 해왔고, 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많이 갔다 왔습니다. 색조 화장품도 찍어 발라보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OEM 업체들 등등. 표정이 안 좋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유해 종목이. 아무튼 뭐 이런 기업들 다 기업 탐방 다니면서 우리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 정말 종목 마음에 드는 거 없더라고요. 근데 유달리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2분기 때부터 실적도 좋고, 뭐 상반기도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딱 지금 한 종목밖에 선별을 못했어요. 그거 선별해가지고 2차전지 여전히 우리는 뭐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일부 목표가가 오는 것들이 있으면 물량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지금 5종목이나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 물량을 줄여가지고 이쪽을 지금 키우려고 합니다. 제2의 에코프로 BM이라고 봐요. 4만원, 5만원 시절에 에코프로 BM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만원 넘어갔으니까 그런 종목을 지금 이제 우리가 공략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서비스업이 될 거라고 봐요. 다음은 서비스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이후 반도체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명히 여기서 또 한번 시세를 만들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좀 괜찮게 보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길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쪽은 2차전지만큼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서비스업 쪽이 또 하나의 대안 투자처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것들 좀 접근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종목을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결과니까 또 24시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설명드리기엔 그렇고 이쪽에서 우리도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거, 성장성이 가장 큰 거, 뭐 에코프로 BM처럼 이렇게 성장 매년 뭐 분기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분기가 아니라 이제 1년치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선별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생 많았어요. 먼저 이제 저희 멤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이걸 분석해내기 위해서 아무튼 최고로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서비스업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고로 좋은 종목 하나 정도는 꼭 포트에 편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결론은 났어요. 24시 클럽이 2차전지 쪽을 좀 물량을 줄이기 시작해서 새로운 섹터 쪽에서 서비스업 쪽에서 또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한다. 요게 24시 클럽의 전략이고요.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좋다. 잊지 마시고 내년도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경락의 개인 유튜브 채널 이경락의 24시 클럽 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